2년마다 열리는 U20 아시안컵에서 한국은 이미 4강에 진출하며 U20 월드컵 출전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사우디, 일본, 호주가 함께 남은 팀으로 이제 자존심을 건 싸움이 시작됩니다. 특히 일본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고됩니다. 한국은 U20 아시안컵에서 가장 많은 우승 기록을 자랑하지만 마지막 우승이 2012년으로 무려 13년 동안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 대회가 한 번 취소된 것을 포함해 5번 연속 우승을 놓친 상황입니다. 2018년에는 준우승, 2023년에는 개최국 우즈베키스탄에 패배하며 4강에서 탈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전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U20 월드컵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3대3으로 맞선 연장전 끝에 승부차기에서 3대1로 승리하며 4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홍성민 골키퍼의 선방과 김태원의 감각적인 득점이 돋보였던 경기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결승행을 다투게 됩니다.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전 이후 이창원 감독은 10년을 감수했다. 마음이 착잡하다. 아직 경기가 남았다. 결승까지 잘 준비하겠다. 선수들에게 고맙고 감격스럽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한 선수들에게 큰 이야기를 하면 부담이 될까 봐 걱정했다. 선수들이 잘 견디며 최선을 다하자는 말을 이행해줘서 고맙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포인트에 대해서는 특별히 준비한 것보다 후반전에 초점을 맞춰 계획을 세웠다. 경기 상황이 어려웠지만 잘 극복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전을 앞두고는 경기를 앞두고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된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경기가 될 수도 있다. 착잡하게 준비했다. 이제 부담 없이 하고자 하는 걸 잘 이끌어내서 더욱 철저히 도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일전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일본은 조별리그에서 시리아와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1승 1무로 8강 진출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태국과 시리아를 연달아 꺾으며 2승을 거두고 8강 진출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고 한국의 경기 이후 호주와의 맞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승전이 한일전이 될 수도 호주와의 대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한국이 사우디를 이긴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2023년 아시안컵 결승에서 한국은 일본에 0대3으로 패배하며 큰 충격을 받았고 당시 퇴장 변수까지 겹쳐 무너졌습니다. 그 충격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 경기 출전 선수인 윤도은 한일전을 벼르고 있다.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잊을 수 없다. 이번 대회에서는 꼭 복수하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태현 역시 한일전에서는 무조건 승리한다. 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조선 로테이션을 돌리며 제대로 붙지 못하고 고전한 끝에 겨우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한국. 이번에는 결승에서 일본과 맞붙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는 중국 뉴스풋볼 트레이닝 베이스 중앙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4-2-3-1 포메이션을 꺼내 최전방의 하종우, 2선의 박승수, 진태호, 백민규, 3선은 성신과 손승민, 포백은 김서진, 김호진, 신민아, 배연수로 구성되었고 골문은 홍성민이 지켰습니다. 경기 초반 양팀은 한 차례 슈팅을 주고받았습니다. 사우디는 경기 시작 30초 만에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고 한국은 하정우의 헤딩 슈팅이 나왔지만 모두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전반 20분 중원에서 볼을 따낸 후 빠르게 전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백민규가 중앙에서 볼을 잡고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으나 살짝 떴습니다. 전반 28분 좌측에서 볼을 잡은 박승수는 개인 기량으로 수비를 제쳤고 크로스를 올렸지만 수비에 맞고 뒤로 흘렀습니다. 손승민이 이를 따내 중거리 슈팅을 때렸으나 골키퍼의 선방에 가로막혔습니다. 전반 37분
우측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진태호가 헤딩으로 이어갔으나 골대 옆으로 살짝 빗나갔습니다. 결국 전반전은 득점 없이 0대0으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조금 더 우세했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이번 경기 사실 중요한 경기였지만 너무나 고요하고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심심한 경기가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4강에 진출한 상태에서 그런 걸까요? 한국은 3일 전에 120분 혈투를 벌였고 승부차기까지 갔던 상황입니다. 아무리 젊은 선수들이라고 해도 회복이 빠르다 해도 발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중거리 슛이나 세트피스에 의한 골이 나와야 할 텐데 사우디도 탄탄한 조직력을 자랑하며 이미 버티기로 작정한 듯 보였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전반전 사우디는 0.07의 기대 득점, 한국은 0.37에 불과했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죠. 이 경기는 결과만이 중요한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후반전이 되자 감독은 윤도영을 투입했습니다. 윤도영은 전 경기 출전으로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후반전에서 변화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박승수 대신 윤도영을 투입하며 경기가 조금 더 달라졌습니다. 후반 8분 윤도영은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 패스를 찔러주었고 이때 정말 절호의 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솔직히 이 순간 골인인 줄 알았습니다. 진태호가 1대1 찬스를 잡았지만 방향을 돌리려고 했던 슈팅이 비맞고 골대 옆으로 흘러갔습니다. 태호의 안에 라며 아쉬움을 표했죠. 한국은 다시 교체 카드를 꺼냈습니다. 후반 11분 하정우와 진태호를 빼고 김태원과 김결을 투입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몰아붙이기 시작했지만 골이 나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볼 점유율을 높이고 주도권을 잡고 계속해서 페널티 박스 안으로 볼을 투입하며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후반 35분 윤도영이 올린 크로스를 김태현이 헤더로 연결했지만 골대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그 후에도 득점은 없었고 결국 연장전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후반전은 전반보다 나았고 기대 득점도 1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점유율도 더 높았고 원치 않는 연장전을 치르게 되었죠. 그래도 윤도영과 김태원이 나오면서 찬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1대1 찬스를 놓친 것이 아직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기면 끝이죠. 연장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정말 긴장감 넘쳤습니다. 사우디는 승부차기를 준비하며 시간을 끌었고 우리는 홍성민이 있다는 큰 장점이 있었죠. 결승전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왜 이렇게 아쉽고 또 초조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선수들이 안타까웠지만 그들이 꼭 버텨주길 바랐습니다. 연장전 첫 번째 전반 막판 정말 중요한 찬스가 있었죠. 박산의 돌파까지 완벽했고 컵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 볼이 우리 선수에게 왔지만 컨트롤이 길어지면서 힘없이 골키퍼 쪽으로 흘러버렸습니다. 안 돼 하는 아쉬운 목소리가 절로 나왔죠. 결국 후반전까지 경기는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과의 후반전보다 더 나은 경기를 했지만 여전히 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8시에 호주와 경기를 하는데 솔직히 오기가 생기더군요. 이 경기도 꼭 시청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답답한 경기와는 달리 일본과 호주는 조금 다를까 싶기도 했습니다. 0대0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중요한 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도 연장전까지 가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똑같은 상황을 겪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승부차기는 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국과 사우디는 결국 승부차기까지 갔고 그 순간 모든 이의 마음은 손에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킥을 차게 될까요? 윤도영, 김태원, 그리고 우주백전까지. 그러나 첫 번째 키커 김태원이 실축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두 번째 키커도 놓쳤고 상황이 점점 꼬여갔습니다. 그나마 홍성민이 한 번 막았고 또 한 번은 사우디가 실축했지만
결국 마지막 5번째 키커에서 우리의 꿈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한국은 4강에서 만족해야 했습니다. 아쉽고도 씁쓸한 결과였지만 결국 실내에서 사고를 쳐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이 아쉬운 마음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힘내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